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가슴 속에 맺힌 피눈물을 닦아내고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식놈에게 인생의 매운맛을 보여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30년 넘게 새벽 시장에서 생선 가게를 운영하며 억척스럽게 살아온 여자입니다. 여러분, 한겨울 새벽 시장의 칼바람을 아시나요? 얼음물에 손을 담가 생선을 손질하고 나면 손가락 감각이 없어지고 살이 터져 피가 배어 나오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온몸에 생선 비린내를 훈장처럼 달고 살며 저와 남편이 꿈꿨던 유일한 보상은 우리 가족이 발 뻗고 잘 수 있는 번듯한 집 한 채였습니다. 2년 전 드디어 서울 중심가의 신축 아파트를 제 명의로 분양받아 입주하던 날, 저는 남편과 거실 바닥에 앉아 서로의 거친 손을 맞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비 안 새고 따뜻한 집에서 살 수 있어. 우리 진짜 고생 많았다. 하지만 그 행복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입주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텅 빈 새 집에서 남편의 영정 사진을 붙잡고 통곡하던 저에게 아들 녀석이 며느리를 데리고 나타나 천사 같은 얼굴로 말하더군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 적적하시잖아요. 저희가 들어와서 효도하며 살게요. 그 말이 제 노후를 망치고 저를 길바닥으로 내몰 악마의 속삭임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들 부부가 짐을 싸들고 들어온 첫 달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아침마다 며느리가 활짝 웃으며 어머님 좋은 아침이에요 라고 인사했고 아들은 퇴근길에 제가 좋아하는 간식을 사오곤 했습니다. 사실 저는 노후를 보낼 자금은 충분히 모아두었지만 사람은 숨이 붙어 있는 한 몸을 움직여야 건강하다는 소신 때문에 계속 시장에 나가 생선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 며느리의 태도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새벽 시장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며느리는 현관문이 열리기도 전에 코를 감싸주며 방으로 도망치듯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이 아파트 입주민들 수준이 있잖아요. 엘리베이터에서 어머니 옷 냄새 맡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 집엔 생선 장수가 사나 보다 하고 무시할 거 아니에요. 돈도 많으시다면서 왜 그렇게 지저분하게 일을 하세요? 제발 품격 있게 좀 사세요. 아들 녀석도 한술 더 떴습니다. 엄마, 며느리 말이 맞아. 내 친구들이 집들이 온다는데 엄마 냄새 날까봐 초대를 못 하겠대. 제발 퇴근하면 바로 욕실로 직행하고 거실 소파에는 절대 앉지 마. 가죽의 냄새 배면 수백만 원 날리는 거야. 제 피땀으로 산 아파트고 남편과 함께 일군 보금자리인데 저는 제 집에서 전염병 환자 취급을 받으며 죄인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아들 부부가 고급 와인과 안주를 차려놓고 저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웬일인가 싶어 앉았더니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며느리인 척 연기를 시작하더군요. 어머니, 요즘 종부세니 뭐니 세금이 너무 무섭잖아요. 저희가 알아봤는데 이 집 명의를 지금 미리 아들 이름으로 바꾸면 나중에 상속세도 아끼고 아들 회사에서 나오는 저금리 대출 혜택도 받을 수 있대요. 어머니 노후는 저희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게 책임질 테니까 이제 이 집은 저희한테 맡기시고 편하게 사세요. 요즘 똑똑한 시어머니들은 다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 집은 네 아버지가 나랑 고생해서 만든 마지막 선물이다. 내가 죽기 전까진 내 명의로 둘 거다. 제 대답이 떨어지기 무섭게 며느리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집불통이시네요. 저희가 여기서 어머니 생선 냄새 견디며 사는 게 무료 봉사인 줄 아세요? 저희도 이 나이에 어머니 비위 맞춰드리느라 고생하는 거예요. 아들은 옆에서 입을 꾹 다문 채 며느리의 폭언을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 부부의 괴롭힘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악랄해졌습니다. 그들은 제가 시장에서 정성껏 골라온 신선한 생선과 반찬들을 비린내가 진동한다며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제가 항의하면 며느리는 어머니 건강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거 먹으면 병나요 라며 비아냥거렸죠. 겨울에는 제가 시장에 나간 사이 제 방의 보일러를 아예 꺼버렸습니다. 제가 밤늦게 돌아와 추위에 떨며 보일러를 켜면 아들이 와서 화를 냈습니다. 엄마, 가스비가 얼마나 비싼 줄 알아? 혼자 사는데 왜 이렇게 낭비를 해? 심지어 주말에 자기들끼리 외식하러 갈 때는 저에게 말 한마디 없이 문을 잠그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제 집 식탁에서 혼자 찬밥에 물을 말아 먹으며
내가 무엇을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살았나 싶어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지난주 목요일 유난히 장사가 잘 되어 몸도 마음도 녹초가 된 밤에 터졌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현관문 앞에 서서 평소처럼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삐삐삐 소리만 날 뿐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제가 손가락 기운이 없어 오타가 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을, 수십 번을 다시 눌러도 문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때 비상구 옆 계단 구석에 검은 쓰레기 봉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불안한 예감에 봉투 하나를 열어본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거기엔 제가 시장에서 30년 동안 입어온 낡은 앞치마, 제가 아끼던 낡은 옷가지들, 그리고 제가 베개 밑에 소중히 간직하던 사망한 남편의 영정사진이 신문지에 둘둘 말려 쓰레기 더미 속에서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문 열어라. 이게 무슨 짓이야. 엄마 왔다. 제 절규에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으로 문자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엄마, 우리도 이제 아이 가질 계획이고 더 이상 생선 냄새 나는 집에서는 못 살겠어. 이 집 명에 넘겨준다는 서류에 도장 찍기 전까지는 비번 안 알려줄 거야. 일단 짐 챙겨서 근처 찜질방이라도 가 있어. 우리도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니까 동네 창피하게 소리 지르지 말고 제발 눈치껏 행동해.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핏줄이라고 믿었던 놈이 아비 잃은 어미의 슬픔을 이용해 내 집에서 나를 쫓아내고 인감 도장을 구걸하다니요. 저는 그날 밤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남편 사진을 가슴에 품고 피눈물을 쏟으며 맹세했습니다. 온냐, 네가 나를 엄마가 아닌 집주인으로 대하겠다면 나도 너를 자식이 아닌 강도로 대해주마. 저는 찜질방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근처 여관방에 짐을 풀고 다음날 아침 일찍 변호사와 열쇠 수리공을 불렀습니다. 아들 녀석은 제가 울고불고 매달릴 줄 알았겠지만 저는 시장통에서 온갖 장사꾼들과 싸우며 아들놈 하나 대학 보내고 집까지 마련한 여자입니다. 경찰을 대동하고 제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이 집은 제 명의의 집이고 저 사람들이 무단으로 되어락을 바꾸고 저를 주거지에서 쫓아냈습니다. 경찰에 입회해 열쇠 수리공이 되어락을 강제로 뜯어내고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서 느긋하게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며 TV를 보던 아들 부부는 경찰과 저를 보고 사색이 되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야? 창피하게 경찰까지 불러? 돌았어? 창피? 내 집에서 나를 쫓아낸 놈이 창피를 알아? 너희는 오늘부로 이 집에서 퇴거다. 짐 싸서 당장 나가라. 며느리가 비명을 지르며 대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낸 관리비가 얼만데 이러세요. 자식한테 집세도 안 받고 살게 해줬으면 사실상 증여 아니냐고요. 저희 절대 못 나가요. 저는 변호사가 준비한 부동산 인도 명령 서류와 그동안 그들이 저를 구박하고 쫓아냈던 증거를 식탁에 던졌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큰 소리를 쳤습니다. 엄마, 법대로 해도 자식은 부양 의무가 있는 거야. 우리 못 나가.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부양 의무? 너희가 나를 부양했니? 내 아파트에 얹혀 살면서 내 등골 빼먹고 보일러 꺼버린 게 부양이야? 이 집 임대차 계약서도 없으니 너희는 무단 점유자일 뿐이야. 경찰분들, 이 사람들 당장 끌어내주세요. 결국 아들 부부는 짐도 제대로 못 챙긴 채 경찰에 의해 끌려 나왔습니다. 저는 그들이 제 짐을 복대에 던졌던 것처럼 그들이 할부로 산 비싼 소파와 옷가지들을 트럭에 실어 아파트 단지 쓰레기 집화장 옆에 부려버렸습니다. 너희가 좋아하는 깨끗한 공기, 이제 길바닥에서 마음껏 마셔라. 아, 그리고 너희가 쓴 가전제품이랑 가구들, 내가 고물상에 팔아버릴까 하다가 특별히 여기 버려주는 거다. 아들은 제 발목을 붙잡고 빌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현지가 시켜서 어쩔 수 없었어. 제발 한 번만 봐줘. 며느리가 시켰다고? 내 마누라가 시키면 내 엄마 영정사진도 쓰레기통에 버릴 놈이구나. 내 번호 차단해라.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 저는 그날로 그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아들 부부의 탐욕과 배신이 묻은 곳에서 단 하루도 더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집은 입지가 좋아 금방 팔렸고 저는 그 돈을 들고 아무도 모르는 바닷가 근처 작은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아들은 나중에 집이 팔렸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로 찾아갔다가 새 집주인에게 당신 누구냐, 남의 집 앞에서 뭐 하는 짓이냐며 멱살을 잡혔다고 하더군요. 며느리는 그 와중에 돈 한 푼 못 받아냈냐?
너 같은 무능한 놈이랑은 못 산다며 아들과 대판 싸우고 친정으로 도망갔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아들은 지금 고시원을 전전하며 일용직을 뛰고 있다고 합니다. 며느리 쪽에서는 벌써 이혼 소장을 보냈다고 하더군요. 제 곁에 아무도 없으니 외롭지 않냐고요? 아니요. 새벽 시장에서 펄떡이는 생선을 만지며 느끼는 생명력과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 작은 침대에서 대자로 뻗어자는 이 평화가 제 평생 최고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제 사연 어떠셨나요? 자식에게 다 내어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라고요? 아니요. 자신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평생의 노력을 비하하는 자식에게는 단호한 심판을 내리는 것이 부모로서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자식이 내 집 비밀번호를 바꾸는 순간 그놈은 이미 내 자식이 아니라 내 안식처를 노리는 침입자일 뿐입니다. 부모의 희생을 발판 삼아 호의호식하려는 자들에게는 그 발판을 가차없이 치워버리는 것이 정답입니다. 지금 혹시 자식의 눈치를 보느라 내 집에서 숨죽여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된 등기부 등본을 믿으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여러분의 권리를 찾으세요. 여러분의 노후는 자식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누구에게도 침범받지 않는 당당하고 평온한 삶을 사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집 비밀번호 바꾼 아들 참교육 사연.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으로 이 시대의 모든 어머니들을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 주변에도 이렇게 호의를 권리로 아는 얄미운 식구들의 이야기가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사연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